퇴사 후, 아니 작년 10월 브이로그 이후 처음 올라가 보는 체중계. 피하고만 싶었지만 이제는 마주할 시간이다. 82kg.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숫자를 보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짜로 앞자리가 8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록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힘을 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했겠지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전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칼같이 일어나 출근을 했다. 하지만 점점 7시, 8시, 6시 반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규칙적이었던 생활이 무너지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겨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난 왜 이러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나 있을까? 쉬는 시간이 생겼지만 일 중독이었던 나는 제대로 쉬는 방법을 몰라 잘 쉬지도 못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쉴 자격이 있나? 자책이 쌓여갈수록 무기력은 더 깊어졌다. 친구들은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쉼없이 10년씩 하는데 나처럼 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처음으로 해준 말이 있다. 괜찮다. 괜찮다, 지연아. 괜찮아. 처음엔 너무 어색했다.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천히 움직여볼 용기가 생긴 것 같다. 나의 치열했던 삶을 지탱해주던 루틴, 일정 앱을 모두 삭제하고 부담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해보기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기로 했다. 첫째 주, 경제신문 구독을 시작해봤다. 프리랜서 시절 신문과 차 한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좋아했다. 처음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간을 들여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이제는 읽을 기사와 읽지 않을 기사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작은 변화였지만 뿌듯했다. 두 번째 주, 운동을 시작해봤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사람이 적은 오전 시간에 갔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40분씩 하던 천국의 계단도 10분 정도 타니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했다. 몸이 정말 많이 망가졌구나. 현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첫날은 10분, 둘째 날은 15분, 차츰차츰 늘려가다 보니 다시 40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20분씩 해줄 수 있게 되었다. 바쁘게 살던 때에는 사치처럼 느껴졌던 스트레칭 시간이 이제는 내 몸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기피하고 싶었던 몸무게 측정도 하고 당분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건 사실이다. 살면서 앞차기 팔을 볼 줄은 정말 몰랐다. 셋째 주, 요가를 시작해봤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다. 비워냄이 필요했다. 처음엔 너무 뻣뻣해서 동작을 따라할 수도 없었고 옆에 있는 실력자들을 보며 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괜찮아. 이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다. 넷째 주,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봤다. 퇴화되어가는 영어, 중국어 실력에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건 맞지만 언어가 완전히 무관한 쪽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펼친 책은 정말 막막 그 자체였다.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이 자격증을 땄지 싶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외국어 공부는 옛 추억도 불러일으키곤 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다시 감을 잡은 것 같다. 그렇게 시리도록 마음이 추웠던 1, 2월이 지났다. 중간중간 가끔씩 친구들도 만나고 게임에도 살짝 빠져보며 병원도 다니고 교통사고도 당해보며
정말 살면서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긴 휴식을 취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이렇게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주변인들보다 내가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간이었다. 난 참 강인한 사람들을 친구들로 두었고 그들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바꿔보았다. 그리고 3월 범계 F45가 오픈하면서 다시 옛날의 활기찬 생활을 되찾기 시작했다. 제 730 메이트 성함이 권희정입니다. 아이 같은 이인데 어제 말 걸어주셔가지고. 저도 아이 같은이에요. 뭐예요 MBTI? 저 ESFP. 코리아 대표 제이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에너지 넘치는 또래들과 함께 땀 흘리는 이 시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물론 영상에 찍힌 내 모습이 예뻐 보이진 않지만 2달 동안 다시 일어설 준비를 천천히 해왔기에 다시 한번 차분히 감량과 커리어 확장을 해보려 한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힘든 순간마다 이 말을 떠올렸다. 이 또한 지나간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힘들었던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나를 부정의 굴레에서 꺼내주는 핵심이다. 바로 현재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사실 노력해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심으로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처음엔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봤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니 점점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만약에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자기가 가진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진심으로 감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오늘 하루 감사한 5가지를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한다. 오늘 영상도 감사한 5가지를 적으며 마무리해보려고 한다. 1. 다시 용기 내 내 이야기를 풀어나갈 정도로 건강해졌음에 감사한다. 2. 아침부터 함께 운동하고 에너지를 나눠준 F45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3. 친구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4.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 영상 대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5.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